안녕하세요. 주부참치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연금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주 트렌디한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인데요. 이름부터 재미있지 않나요? 그리고 이 ETF가 24년 국내 상장된 ETF 전체에서 수익률 1등을 차지한 ETF입니다. 과연 이 ETF는 어떤 ETF이고 어떻게 투자하고 누가 투자하면 좋을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난 영상에서 연금계좌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연금 계좌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직장인 분들에게는 세금을 원천 징수 당합니다. 이거 진짜 억울하죠. 사업자는 원천 징수 아니고 세금을 뒤에 내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 직장인들에게 한 가지 희망으로 저희가 낸 소득세를 16.5%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그냥 계좌에 넣어놓기만 해도 16.5%라는 확정 수익이 생깁니다. 정말 꿀도 이런 꿀이 없는데요. 정말 무조건 직장인분들은 하셔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사회초년생일수록 무조건 ISA보다 먼저 시작해야 하는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보다도 주식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첫 번째가 연금저축펀드인데요. 55세 이후 찾을 수 있지만 연 1,500만원 이내에서는 분리과세로 5.5%만 내면 됩니다. 절이죠. ISA 계좌를 많이 하시지만 3년이란 의무 가입과 2천만원 한도, 그리고 무엇보다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으로 너무나도 적습니다. 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 둘 다 하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연금저축펀드부터 만드시길 권해드립니다. 혹시 50세 이상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내가 40대 미만이다 하시면 무조건 연금저축펀드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덱스 서학개미 ETF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엄청난 돈의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식시장으로 몰려들었고 그렇게 동학개미라는 이름이 생겼죠. 코스피 3000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의 개미들이 이제 미국장으로 다수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걸 서학개미라고 부르죠. 그 서학개미들이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기준으로 만든 ETF입니다. 그리고 매월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름부터 궁금한 이 ETF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4년 기준 국내 상장 ETF에서 당당히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ETF 수익률이 고가 기준은 100%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입니다. 24년은 물론 초상승장이긴 했는데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나스닥 100이 45%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상승인데 순위권에도 없습니다. 도대체 이 ETF는 어떤 종목을 담고 있길래 한국인은 어떻게 스마트하게 투자를 하고 있기에 이런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던 걸까요? 동학개미를 시작으로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많은데 스마트한 머니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 많이 올라가는 주식인 만큼 변동성도 정말 엄청난데요. 환노출 상품임에도 4월 7일 직전 고점 대비 마이너스 36%가 빠졌습니다. ETF가 마이너스 36%면 그 안에 종목들은 전부 다 반타작 주식들이 즐비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저점을 찍고 4개월 만에 벌써 60%가 올해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수익률 때문에 눈이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을 품고 있을까요? 26개의 보유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까 이 서학개미 ETF의 추종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합으로 비중을 정한다고 했었죠. 이 말은 테슬라가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물론 ETF는 제외한 것이고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구글 이런 빅테크 중심은 기본이고 리얼티 인컴까지 있습니다. 거기에 스트래티지, 비트코인 관련주도 있네요. 그리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4개의 종목이 있었는데요. 바로 느스케일 파워와 리게티 컴퓨팅, 서클 인터넷, 로켓랩 이 4가지 종목입니다. 와 진짜 이 종목이 여기 들어가 있다는 건 한국인 보유 최상위 순위에 있다는 의미인데 대체 이걸 어떻게 알고 투자하는 걸까요? 설사 알더라도 이런 투자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4개의 종목의 차트를 각각 확인해 봤는데요. 이거 정말 구독자분들 매수 가능하실까요? 정말 대단합니다. 레버리지의 민족이니까 뭐 이런 종목에도 단타를 하든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든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쫄보라 손이 안 나갈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핫한 최근에 로켓랩이 있다는 것에 정말 2번 놀랐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와 경쟁사라고 불리면서 최근에 엄청난 주가 성장과 각광을 받고 있는 로켓 발사체 업체입니다. 아직은 당연히 적자 회사지만 이런 신생 기업들의 특징은 매출이 무서운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겠죠. 로켓랩과 서클은 거래량 1억 주를 찍었기도 했네요. 이런 개별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이 서학개미 ETF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로켓랩 10배 갈 거야 하면서 투자하지만 사실 실제로 그걸 투자해서 10배까지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ETF를 통해서 최근 각광받는 개별 주식이나 테마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런 테마주에 한번 타고 싶었던 분들에게는 정말 최적의 ETF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유 비중으로 가중을 하기 때문에 테슬라나 엔비디아가 압도적 비중이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실려있지 않겠지만 워낙 변동성이 심하니까 수익률에 영향을 많이 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종목들을 보면서 또 하나의 ETF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최근에 핫한 일드맥스 ETF인 울티인데요. 울티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요즘 하도 인기가 많으니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배당률이 이상하죠? 126%입니다. 저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 말이 됩니다. 정말 엄청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들만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이온큐, 로켓랩, 리게티, 그리고 서클, 누스케일 이런 변동성이 극심한 주식과 이걸 다시 커버드콜 옵션까지 곁들인 ETF입니다. 엠러빈도 있네요. 최근에 정말 핫하다는 걸 다시 느끼긴 하는 최근에 한국인 6개월 순매수 순위 13위로 있고 4천억을 매수했습니다. 정말 목적 자체가 배당에 있는 주배당 ETF입니다. 8월 기준 0.5불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월 배당률로 보면 8.8%입니다. 이거 연배당이 아니라 월배당이요. 그럼 이걸 다시 12개월로 해보면 105%라는 배당이 나오죠. 적극적인 옵션으로 인컴 극대화를 노리고 그 인컴에서 부족하면 자산을 팔아서 배당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ROC라고 하는데요. 저 변동성 심한 주식들이 미친듯이 올라갈 때는 배당을 주면서도 자산을 지켜갈 수 있지만 하락이 오면 내 팔다리 잘라서 배당을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말 일드맥스는 어지간하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고수분들은 미국 주식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투자하신다는 분들도 제가 듣긴 했는데요. 글쎄요, 정말 갸우뚱입니다. 이거 보니 저 주택연금도 생각이 나긴 하더라고요. 일드맥스 궁금하신 분들이 많다면 영상 별도로 만들어 볼 텐데요. 다시 돌아와서 서학개미 ETF가 정말 한국인 보유 금액과 일치하나 직접 확인을 한번 해봤는데요. 세이브로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꼭 이 ETF가 아니더라도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8월 누계로 보완금액 순위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 한국인 지분율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아이온큐 한국인 지분율이 22%입니다. 진짜 무슨 최대 주주인 것 같네요. 역시 비중의 1등, 2등은 테슬라와 엔비디아인데요. 테슬라 30조 원, 엔비디아 20조 원입니다. 대체 이 돈들은 다 어디서 오는 걸까요? ETF를 제외한 금액인데도 이 정도입니다. 참고로 TSLL이라고 테슬라의 2배 ETF는 한국인 지분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냥 최대 주주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만 보유 최상위 종목을 보면 빅테크 탑 10으로 압축이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빛나는 종목들만 있는 것인데요. 확실히 다시 봐도 스마트한 서학개미가 된 것 같습니다. 보관 금액은 역시 비중을 실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비중을 싣기 위해선 믿음과 실적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최근 6개월 순매수 금액 순위는 많이 다릅니다. 서클이 1위인데요. 피그마도 있네요. 대부분이 고점을 찍다가 최근 폭락한 주식들인데 저가 매수로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헬스케어와 코인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서학개미들은 코인 관련주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최근에는 볼 수 있겠네요. 빅테크를 중심 잡아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트렌디한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률 극대화를 노리고 있는 ETF입니다. 서학개미에게 혹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요. 저도 사실 수익률이나 이 종목들을 보면 개별로는 참 투자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조금 혹하긴 합니다. 정말 이 종목은 자산 증대에 집중된 포트폴리오인데요. 장단점을 적어봤습니다. 확실한 장점은 기술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로 시대의 흐름을 타면서도 테마주까지도 포함되어서 수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말 수익 극대화 일변도죠. 단점은 생각보다 보수가 0.7%로 높은데요. 물론 보수를 신경 쓰지 않을 정도의 퍼포먼스를 지금까지는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배당이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최대 단점은 이런 빅테크와 테마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레버리지 수준으로 움직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종목들을 상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서 최대 비중 상위 종목들은 사실상 무조건적인 우상향을 그릴 종목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 빅테크로 내가 시세 차익에 올인하고 변동성 따위는 무시 가능하다 하시면 투자하기 최적의 ETF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예 사놓고 안 본다 마인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이 민감하고 인컴을 중시하시는 분들에게는 상성상 맞지 않는 종목입니다. 저는 자산증대 몰빵도 배당 몰빵도 아닙니다. 균형과 안정을 중시하는 투자죠. 그래서 항상 자산 배분과 포트폴리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드맥스 울티건 아니면 서학개미 ETF건 결국 몰빵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곧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서학개미 ETF를 투자한다면 어떤 ETF와 조합하여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생각해 봤는데요.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바로 제 픽은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인데요. 한국판 SCHD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 5천만원의 코미커가 사실 저는 탐이당이었습니다. 연금계좌 배당과세 이슈와 주가 상승에 대한 지지부진, 특히 리밸런싱에 대한 실망감에 전량 매도를 진행했었는데요. 그럼에도 슈드의 가치가 변질된 건 아닙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서학개미 ETF가 집중되기 때문에 나스닥을 중복하기보다는 슈드로 배당과 가치주로서 보완을 하는 개념인데요. 여기에 채권을 더해서 경기 침체로 모든 주식이 박살날 때 반대편에 상승할 종목은 하나 보유하기 위해 넣어봤습니다. 서학개미에 없는 배당률을 보완해주는 개념이 되고 겹치는 섹터도 거의 없습니다. 상호 보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죠. 타미당의 인컴이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타미당 커버드콜 2호나 타미당 데일리 커버드콜로 인컴 극대화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죠. 혹은 아예 코미커로 진행한 것도 방법이긴 하네요. 자신이 감당 가능하고 견딜 수
수 있을 만큼 비중을 조절하면 됩니다.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나스닥과 SCHD의 조합은 사실 최적의 조합에 가깝습니다. 두 종목의 중복도는 5%밖에 안 되고 중복 종목도 단 6개 뿐입니다. 정말 지극히 상호 보완적인 존재고 주가가 상승할 땐 QQQ의 비중을 늘리고 금리 인상이나 경기 침체가 오면 수익 실현해서 SCHD의 비중을 늘리는 동적 자산 배분의 전략도 있긴 한데요. QQQ와 서학개미는 엄연히 다른 비중을 다루고 있지만 종목 자체의 중복도는 비슷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펀드 오버랩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결국 무엇 하나에 몰빵한다는 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큰 손실을 볼 수 있는 리스크이기도 합니다. 미국 주식이 장기 투자 시 현재까지 지수 투자 기준 손해 본 적이 없습니다. 100% 수익이죠. 닷컴 버블도 금융위기도 코로나도 결국은 다 겪고 이겨내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서학개미가 트렌드라고 하겠죠. 자산 극대화와 변동성을 인내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 서학개미 ETF는 기존 나스닥 100 ETF의 부족함을 채워줄 핵심 ETF라고 생각됩니다. 주가 상승의 모든 걸 건 ETF죠. 저도 흠칫 혹하긴 합니다. 특히 로켓랩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끌리는 부분이죠. 매월 리밸런싱을 한다고 하지만 매수가 아닌 보유 기준이기 때문에 상위 종목들의 변동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보다 종목의 변동성이 적은 편이죠. 당장 10위권이 스트래티지의 보관 금액이 2조 원인데 이걸 비중으로 밀어내려면 서클 인터넷 최근 6개월 1조 원 매수를 2번 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겠죠. 다만 확실히 변화에 민감하고 트렌디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코덱스 미국 서학개미 ETF가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